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비즈니스 투데이 김유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험한 말들을 쏟아내며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실망을 더 키웠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이라고 말해 전세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 인수를 위해 요기요 매각을 결정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8%의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유통업계와 플랫폼, 투자업계 등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몸값을 2조 원 안팎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유통대기업은 자영업자들과 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예상돼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G전자가 미니 LED와 독자 고색 재현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LCD TV 라인업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나노셀과 퀀텀닷 기반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신규 기술인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가 적용됐습니다. 이 기술은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 나노셀과 퀀텀닷 물질을 거쳐 실제에 더 가까운 순색을 표현합니다. LG전자 남호준 전무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 TV에 가장 가까워진 LCD TV 기술 진화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소카 이재용 전 대표가 28일 퇴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도 못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현미 장관이 경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 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카풀과 승차 공유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며 10,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또 새로운 서비스로 잠시나마 교통 강자가 되었던 170여만 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 약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공개한 마이크로 LED TV의 사전 예약을 12월 3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합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TV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에 걸맞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배송, 설치,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담 예약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문 상담 매장 방문 시 리무진 에스코트 서비스를 운영하며 제품과 설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경준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마이크로 LED TV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29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부터 코스피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상호명을 둘러싼 분쟁을 겪어온 만큼 이번 사명 변경으로 논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타이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항고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LS그룹이 29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성금 2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LS성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 생계 지원과 교육 및 주거 환경 개선, 보건 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LS그룹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 철학인 LS 파트너십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최악의 사태에 감독기구인 법무부의 관리 부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9일까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는 769명으로 전체 수용자 2,419명의 30%가 감염됐습니다. 단일 시설 코로나 확진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동부구치소에서만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만 밀어붙이다 국가적인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교정시설 관리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부부 딸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교수가 요구한 대로 말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는 29일 오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작년 9월 4일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최 전 총장이 언론에 폭로하고 지난 3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